되게 재밌는 건요. 광역지자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대구의 원정 갭 투자족 부활 이거 부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 있는 수영구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매매 가격들이. 지금 주요 도시, 신축, 대단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하락의 폭들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의 수렴하고 보합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겁니다. 지금도 기회의 장입니다. 지금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지방의 광역지자체의 주요 아파트들은요, 지금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네요. 대구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시장의 주요 입지들, 그러니까는 모든 부산, 대구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봐야 되느냐? 부산부터 우선 예를 들면요.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둔화, 해운대 수영구 오름세가 이어져라고 했는데요. 전세가가 지금 제일 강하게 오르는 데가 이제 수영구거든요. 매매가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들이 좀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저번 주가 1,900건이었는데 한 500건, 550건 이상이 다시 훌쩍 뛰어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거 되게 높은 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이때 2021년 8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거래량들이 7월 달에 찍힐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런 지역이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가 매매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부산의 거래량이요. 서울의 거래량보다 지금 많습니다. 8월 거래량이. 이거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오늘까지 휴가 기간은 부산도 끼고 서울도 끼고 매한 가지잖아요. 근데 서울은 지금까지 9건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은 지금 8월 4일 기준으로 오늘 집계를 해보니까는 거래량이 20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1,400만이잖아요. 여기서 19건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은 8월 거래량이 20건 나왔습니다. 부산의 주요 지역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해운대 매매 거래량이 377건이면 이것도 근 4년 동안에 가장 높은 거래량인데, 지금 이 6월달 거래량과 이제 7월달에 집계되지 않은 거래량의 격차를 보면은 아직 우리가 한 25일 정도 남았잖아요. 요거 377건. 7월의 거래량이 8월 집계가 끝나면은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수영구고요. 여기 남구입니다. 수영구도 이제 103건인데 이 188건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남구가 268건인데 지금 현재 7월달 집계되고 있는 184건이 268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주요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8월의 거래량이 20건. 근데 서울과 비교하면은 서울 거래량은 같은 기간에 9건, 경기도 19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있는데 전세 가격 변동을 보십시오. 주요 지역들 지금 8월 기준으로 한 달 반 사이에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구, 서구 이쪽은 아파트가 좀 많이 없고, 북구 같은 경우는 화명동 중심으로 조금 이제 전세가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움직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매수세가 붙는 시장으로 조금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구는 어떨까? 대구도 지금 거래량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500건이죠. 지금 7월달 지금 집계된 게. 그런데 지금 한 25일 남았는데 그 6월달에 집계가 끝난 게 2,200건이거든요. 2,200건이 지금 2022년,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6월달이었습니다. 저번 달이죠. 7월달 거래량 지금 집계되고 있죠. 이 집계되고 있는 것이 1,500건인데 2,200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4년 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량도 대구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구는 또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구와 수성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밑에가 중구고 위에가 수성구거든요. 수성구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6월 달에 441건이 나왔는데 여기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286건은 집계가 8월 달까지 끝나면.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한 105건 나왔는데 지금 이 수치도 146건의 유사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구는 워낙 크고 양극화가 수성구 내도 되게 심합니다. 여기 범어동 쪽이라든지 뭐 이게 만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괜찮은 동네입니다. 학군이 좋고. 근데 조금 아래 가서 연호지구가 있고 좀 아래 가면은 이제 지산동이라든지 법물동 같이 저기 수성모 바로 아래쪽 주변은 보면요. 황금동까지는 괜찮지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집값이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그리고 수요층도 양극화가 있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격차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0.3으로 조금 전세가 좀 낮고 중구 같은 거는 신축들의 전세 강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전세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예의주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천도 얘기가 나오고 이 천도위가 쏙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도 둔화 양상이 일어났는데 그 흐름들이 청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움직이지 않지만 대전도 그 움직이는 양상들이 이제는 순차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전도 서구처럼 좀 좋은 지역들, 그 좋은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수치로 얘기를 한 이유가 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저도 부정적입니다. 근데 지방 중에서도 생존할 곳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생존할 곳은 싼 곳이 아닙니다. 비싼 곳입니다. 아니 지방에서 비싼 걸 사면 어떻게 라고 하지만은 지방에서 그 비싼 돈을 지불할 만큼 비용이 든다는 건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누가 사? 그런데 그걸 산 가격들이 있잖아요. 왜 해운대에서 40억짜리를 거래를 했을까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 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리미티드 서밋 이제 펜트하우스 100억짜리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주인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 영상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영상이 삼익비치의 펜트하우스 대형 평수가 60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미쳤다. 욕이 한 3,000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올리겠습니다. 그 60억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삼익비치 펜트하우스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그 이제 100억짜리가 어떻게 팔릴지가 정말 주목이 되고 얼마 만에 팔릴지, 그게 만약에 팔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 지역이 전국 수요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방을 바라보고 지방은 광역지자체의 메인 지역들만 보셔야 됩니다. 그 기회와 틈새를 이용하려고 하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방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이 부산하고 대구인데 이런 부분으로 추이들이 예의주시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방 말고 이제 물건적으로 보면요.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는 지금 어떨까 상황이. 비아파트에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파트는 대출이 되거든요. 오피스텔 대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피스텔도 워낙 저점에 있는 떨어진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는 타이밍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지방의 가격들이 움직일 때 그때에 차고 넘치는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오피스텔이 이제 뉴스에 신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오피스텔을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가치 창출이 아니라 월세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월세 수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세로 바꿔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전세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냥 월세를 받는 물건입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들이 시세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피스텔은 강남이라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피스텔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시기적인 관점에서 이 물건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아 이거 오르는데 이것도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사야지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 올라가는 시기를 손
손절을 하든 그냥 원래의 가격에 팔든 간에 그거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삼는 시점으로 오피스텔의 방향들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만약에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다면요, 10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요, 실수요자들은 이 옵션의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10년이 되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임차를 놓는 물건들의 월세들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치들이 점점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10년 미만일 때 매도의 전략들을 하는 게 좋다는 것도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반사 이익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고, 반사 이익이 온다면 혹시나 지방이 움직여서 여기에 수요가 넘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은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움직이는 시점은 지방의 주요 도시와 중급지 정도가 가격의 회복력이 갖추어졌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린 게 가격이 둔화가 되었다. 하지만은 하락 둔화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들이 든다. 작은 거래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작은데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작지만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정상적인 서울의 수준이다. 그리고 지방, 서울과 대구는요, 거꾸로 거래량이 둔화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그거까지 이제 보시고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그리고 반응이 온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은 매도의 타이밍으로 삼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